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한국 증시 마감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장이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큰 충격과 함께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는 과거의 예언이 틀렸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발언은 직접적인 예측이 아니었으며 다소 과장된 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은 우려했던 저주의 예언이나 폭락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으며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비싸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거래소 시장인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는 적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전했습니다. 돈은 결국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원리처럼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으나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포인트 상승하여 0.49% 오른 2472.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 종목 수는 186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은 714개나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포인트 하락하여 2.57% 떨어진 8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종목들의 등락 현황인 시장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로 무려 3% 가까이 상승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발표된 12월 및 1월 수출 실적이 예상대로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덕분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기대로 한국전력 또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알테오제는 기대했던 계약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폭락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 원화 환율이 10원 50전이나 하락하며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9원 30전에 마감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만 이는 원화만의 독자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일본 엔화의 강세와 연동된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환율과 관련된 질문이 첫 번째로 나오며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는 발언과 함께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발언 직후 외환 시장이 반응하며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금리 또한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국채보다 일본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금리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채 시장은 그야말로 난리였는데 30년물 금리가 무려 20 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환율 관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 개입을 넘어 실질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 덕분에 계속 약세를 보이던 엔화 가치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엔화 환율은 한때 159엔까지 치솟았다가 157엔대로 뚝 떨어지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엔화의 급격한 강세 전환은 일본 외환 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역시 엔화와 동조화되며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인터넷,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알짜 부품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도왔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외에도 APR 이수페타시스, 보름 테라퓨틱스 등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와 한국전력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과 세금 정책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나 필요시 활용 여지는 남겨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집값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야만 전체적인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집중된 기업 환경은 높은 주거비 탓에 임금 상승 압박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산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상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 우려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쓴다는 소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문제라며 연금 통합 기금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필요성과 안전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정부 정책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정적인 요인인 반도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이 놀라운 증가세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2%나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각각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향 수출이 57%나 늘었는데 이는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향 수출도 19%나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수출은 10%, 석유 제품은 17%, 철강은 1.2%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강세 원인을 찾아보면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67%나 상승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역시 작년보다 225%나 폭등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수출 단가인데 12월 대비 상승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2월과 비교했을 때 수출 단가가 47%나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6%나 올라 반도체 가격이 문자 그대로 미친 수준입니다. 컴퓨터를 사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낸드 역시 전월 대비 7%, 전년 대비 180% 성장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킬로그램당 수출 단가 흐름을 보면 2024년 1월에는 8,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중반에 10,000달러 선으로 올라왔고 올해 초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14,000달러로 뛰더니 11월에는 1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2월에 17,000달러였던 단가가 이번 1월에는 갑자기 26,0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 힘든 폭등세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 역시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들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주간 단위로 가격이 급변하고 있어 차트가 의미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반도체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횟집 시가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디램 공급 상황은 수급이 매우 타이트하여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DDR4 제품의 가격도 고점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 중심의 공정 전환이 일반 디램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 라인이 늘어날수록 일반 D램을 생산할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2027년쯤 되어서야 수급 균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를 파격적으로 상향하며 강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현대로봇차로 불러야 할 만큼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KB증권에서는 현대차를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한 기업이라며 극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무려 80만 원으로 한 번에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제조를 넘어 생산 혁신과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제조업의 원가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대차의 총 기업 가치를 현재 시가총액을 훌쩍 넘는 164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128조 원으로 보고 지분율을 감안해 35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장 기업의 가치를 지분율대로 단순 합산하는 방식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는 69조 원으로 평가받으며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기반의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가치를 60조 원이나 더했습니다. 마치 반도체의 TSMC처럼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차를 대신 생산해주는 개념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은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장이 실현되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 상승과 현금 확보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입니다. 반면 바이오 종목인 알테오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조 단위의 초대형 계약을 기대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4,200억 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블록버스터급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동네 형님 수준의 실망감을 안겨주며 매물을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는 명품을 헐값에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들이 다 좋다고 비쌀 때 사는 게 아닙니다. 35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기업이 3만 5천 원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해서 모두가 환호할 때 파는 것이 투자의 정석입니다. 저희는 이제 너무 올라버린 대형주 대신 다음 단계에 저평가된 알짜 주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금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전화로 연락을 주셔야 누락 없이 포트폴리오에 반영됩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현대차의 비상으로 여러 악재를 보란듯이 이겨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엔화 가치 급락과 일본 국채 금리 문제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투자 원칙을 지키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저녁 7시 30분 MBN 뉴스 하이킥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증시 각도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